한때 10억 원에 거래되던 신축 아파트가 불과 몇 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은 4억 원대에 살 수 있는 곳, 믿기시나요? 단순히 지방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바다 조망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단지 안에 품은 신축단지, 수도권 신도시의 대표 아파트가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800병상 규모 착공, 백옷대교 건설 추진, 월곡과 판교선 철도 연결 등 지역을 뒤흔들 호재들이 이제 막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반값으로 떨어진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덫일까요? 실거주자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고점에는 엄두조차 못 냈던 신축 바다뷰 아파트를 반값에 손에 넣을 수 있는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투자자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인구 감소와 교통 지연이라는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평생의 집을 마련하고 또 누군가는 몇 년 뒤 땅을 치며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반값 아파트, 과연 기회일까요? 함정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시흥 105 신도시와 중흥 S클래스의 진짜 속사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때 꿈의 집이라 불리던 신축 아파트가 불과 몇 년 만에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시흥 105 신도시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중흥 S클래스는 이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단지입니다. 2019년 신축으로 입주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신도시, 서울대 유치라는 기대감,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몰려들었지요. 실제로 2021년 여름 전용 84 타입이 13층에서 8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뒤 2025년 여름의 거래가는 믿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평형이 1층 기준으로 4억 5,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48%가 하락한 것입니다. 단순히 몇 천만 원 빠진 정도가 아니라 무려 4억 원 넘게 내려앉은 결과였습니다. 이 정도의 폭락은 웬만한 지방 소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하락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급락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규제입니다. 정부가 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받아 집을 사려던 수요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신도시는 투자 수요가 큰데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없게 되자 거래가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상승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3억, 4억 원의 대출을 받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이 아니었지만 금리가 4% 이상으로 치솟자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할 때 급격히 움직입니다. 105 신도시는 서울대병원 유치, 교통망 확충 같은 기대감으로 치솟았지만 그 호재들이 늦어지자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기대가 무너진 순간 사람들은 앞다투어 매물을 내놓았고 가격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래량 통계는 이러한 변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024년 7월만 해도 105 신도시 전체 아파트 매매 건수는 635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개월 뒤인 12월 거래량은 218건으로 급감했습니다. 무려 65%나 줄어든 것이죠. 거래가 끊기면 가격은 더 쉽게 내려갑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은 가격을 더 낮출 수밖에 없고 매수자는 더 떨어질 거야라는 불안감에 관망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며 반값 아파트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105 신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울대 유치 신도시, 미래가치가 높다며 투자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곳이 이제는 반값 신도시, 투자자들의 무덤이라는 자극적인 별명을 얻을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이 진짜 저점일까? 더 떨어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는 또 다른 기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너무 높을 때는 두려움이 없고 너무 낮을 때는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지금 105 신도시는 후자의 상황에 가까운 것입니다.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누군가에겐 큰 손실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가격이 싸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떨어졌는가, 그리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가입니다. 앞서 말한 대출 규제와 금리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완화될 수 있습니다. 교통망 확충과 서울대병원 착공 같은 호재도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구 감소와 교통지연 같은 불안 요소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반값 아파트가 기회일지 아니면 덧칠지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시흥 105 중흥 S클래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다를 품은 아파트라는 말일 것입니다.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이렇게 서해의 수변공원을 바로 곁에 두고 집 창문 너머로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앞에 나서면 곧장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아파트가 가진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이 단지는 2019년 2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105 신도시 안에서도 가장 늦게 완공된 만큼 신축 감각이 물씬 살아있습니다. 총 1208세대, 20개동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어 있어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풍깁니다. 준공된 지 이제 겨우 6년 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관이나 동별 구조가 깔끔하고 실거주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줍니다.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실용성이 돋보입니다. 공급 면적 34평, 전용 면적 25.6평으로 전용률이 75%에 이릅니다. 이는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도 꽤 높은 수치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방은 3개, 욕실은 2개로 구성되어 있어 3, 4인 가구가 살기에 딱 알맞은 구조입니다. 특히 거실과 주방이 넓게 연결되는 3베이 구조는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 가족들이 모여 지내기에 쾌적합니다. 옵션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입주 당시부터 시스템 프레어컨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 집안 전체를 시원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관에는 중문이 설치되어 외부 소음을 줄이고 난방 효율을 높여주며 줄눈 시공과 탄성 코트 마감이 되어 있어 관리가 편리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실제로 살아보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부분인데 세입자들이나 매수자들에게 큰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단지 내부의 생활 인프라도 충실합니다. 단지 안에는 시립 어린이집이 들어서 있어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바로 앞에는 백온누리초 병설 유치원과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통학과 교육 걱정을 덜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이 여름철에 운영되고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썬루프 카페도 단지 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는 배드민턴과 탁구를 칠 수 있는 체육관이 있어 운동을 즐기는 입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마트나 편의점 대신 단지 내 슈퍼마켓이 있어 일상적인 생필품 구매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돋보이는 것은 단지 앞 수변공원입니다. 서해 바다를 따라 길게 이어진 산책로는 주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침에는 아이들과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할 수 있고 저녁에는 노을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속 아파트 단지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힘든 장면이 매일의 일상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입주민들은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바다와 공원이 단순한 조경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입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살기 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신도시의 계획적인 구조와 신축단지의 쾌적함, 그리고 단지 내에서 해결되는 다양한 편의 시설 덕분에 생활이 여유롭다는 것입니다.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아이 교육, 운동, 여가, 쇼핑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은 특히 젊은 부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동시에 바다와 공원의 자연 환경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도 안락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파트의 가치는 단순히 집안의 구조와 단지 내 편의시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부와의 연결성, 즉 교통망과 주변 개발 호재입니다. 시흥 105 중흥 S클래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 단지는 현재의 교통 여건과 앞으로의 개발 계획을 동시에 품고 있어 실거주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우선 현재의 교통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05 신도시는 제3경인 고속도로와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정황 IC를 통해 제3경인 고속도로에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인천이나 경기 남부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월고자이시도 가까워 경기 동부와 강원권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77번 국도가 인접해 있어 시흥 전역은 물론 안산 인천과의 연계도 수월합니다. 자차 이동을 중심으로 보면 수도권 주요 도로망에 접근하기 용이한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역시 단지 바로 앞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 누리초등학교 정류장에서는 광역버스가 운행됩니다. 3400번은 사당과 강남으로, 3500번은 서울대학교로, 6502번은 사당으로 연결됩니다. 105 주민들은 이 광역버스를 통해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배차 간격이나 소요 시간에서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서울 접근성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실제로 이 광역버스 노선은 105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105 신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철도망의 부재입니다. 수도권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전철과 직결되며 성장한 것과 달리 105 신도시는 아직 전철 노선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버스 신도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계는 입주민들에게 고립된 느낌을 주고 투자자들에게는 망설임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해결해줄 핵심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월곶 판교선 철도입니다. 월곶에서 출발해 판교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은 경강선의 연장선으로 서해안과 판교를 직결하게 됩니다. 노선이 개통되면 105 신도시는 단순히 시흥과 인천을 오가는 지역이 아니라 성남 판교와 같은 수도권 동남부의 핵심 지역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는 교통 편리성의 향상뿐 아니라 직장인들의 출퇴근 패턴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105 신도시의 가치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개발 호재는 105대교 건설입니다. 이 다리가 완공되면 105 신도시와 송도 국제도시가 직접 연결됩니다. 현재는 서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바라만 보고 있지만 다리가 놓이는 순간 두 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입니다. 송도의 국제업무지구와 105대 주거단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며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시간 단축은 물론 교육문화경제적 교류가 확대되며 생활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다리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실현된다면 105 신도시의 위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 될 것입니다. 교통 외에도 눈여겨볼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105 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국가기관이 들어선다는 것은 단순히 인구 유입을 넘어 지역의 상징성과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으면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거주 수요도 늘어납니다. 105 신도시가 단순히 주거단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정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통망과 개발 호재는 결국 아파트 가치에 직결됩니다. 교통은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결정짓고 개발 호재는 미래 가치를 보장합니다. 현재 105 중흥 S클래스가 가격 하락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호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철도와 다리 그리고 관공서 이전이 하나씩 현실화된다면 지금의 평가와는 다른 이야기가 쓰일 수 있습니다. 시흥 105 신도시는 처음부터 순탄한 길을 걸어온 곳이 아닙니다. 지금은 신도시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지만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과거 이 지역은 한국화약 성능 시험장으로 쓰였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조차 쉽지 않았고 토지 활용 가치도 거의 없다고 평가되던 곳이었습니다. 수도권 서쪽 끝에 위치한 외진 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 시흥시는 이곳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업성 여부가 불투명했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유치 소식이었습니다. 서울대라는 이름은 곧 신뢰와 가치 상승을 의미했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외부 투자자들까지 기대감을 품고 몰려들었고 105 신도시는 순식간에 주목받는 신도시로 떠올랐습니다. 그 기대감은 아파트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국평 아파트가 10억 원에 거래되며 서울대 효과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서울대 캠퍼스는 여러 연구센터와 시험기관을 유치했지만 정작 교육 기능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캠퍼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학생들의 생활과 강의, 본격적인 교육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산학연 클러스터의 모습은 절반만 완성된 채로 남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들의 실망감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가격도 기대만큼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반전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서울대 병원 건립이 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 병원이 백오 신도시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시흥시와 서울대가 시흥 캠퍼스 조성 협약을 맺은 지 무려 14년 만에 본격적인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병원 건립이 지연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마다 치솟는 건설 비용, 시공사 선정 문제, 그리고 의료계 파업 등으로 인해 수차례 착공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대학교와 현대건설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착공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건립이 확정되면서 백오 신도시에는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이번 병원 건립으로 약 4,70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개원하면 의료진과 관련 인력 1,600여 명이 상주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산업 전반에서 약 11만 9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료 인프라 확충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 세수 확대까지 연결되는 종합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또한 병원이 연구와 진료가 융합된 특화센터로 운영될 계획이라 3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병원은 단순히 의료시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방문, 의료진과 직원들의 거주 수요,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활권 형성이 모두 아파트 수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대형 병원 건립은 주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울대병원 착공은 침체된 백오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서울대 병원 건립 하나만으로 백오 신도시 전체의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회복시키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여러 연구기관이 입주했지만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입주민들의 불만이 그 증거입니다. 교육 기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한계로 꼽힙니다. 백오 신도시가 진정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서울대의 학생과 교육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다시 말해 연구와 의료라는 두 축은 갖추었지만 교육이라는 마지막 축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병원의 착공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했던 지난 10여 년을 돌아보면 이번 착공은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고 백오 신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주어지고 지역에는 경제적 활력이 불어넣어지며 부동산 시장에는 다시 희망이 생겨납니다. 시흥 백오 중흥 S클래스와 백오 신도시는 지난 몇 년 동안 극적인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반값 아파트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가격이 추락했고 동시에 신축단지의 매력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은 실거주자에게 그리고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집단의 판단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실거주자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실거주자는 투자 수익보다 삶의 질을 우선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흥 S클래스는 충분히 매력적인 단지입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단지 내 어린이집과 도서관까지 갖춰져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통학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초품화 단지라는 점은 부모들에게 큰 장점입니다. 또한 단지 안에 물놀이장, 체육관, 카페, 슈퍼마켓이 있어 생활의 편리함이 뛰어납니다. 무엇보다도 바다와 수변공원을 바로 곁에 두고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은 다른 신도시에서는 쉽게 누리기 어려운 프리미엄입니다. 집 내부 구조 역시 실거주자에게 만족도를 줍니다.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은 3, 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충분하며
전용률이 높아 실제 사용 공간이 넓습니다. 준공 6년차 신축 단지라는 점도 실거주자에게 안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낮춰줍니다. 과거 89억 원대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단지가 이제는 4억 원대 중후반이면 가능해진 것입니다. 실거주자라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투자자는 가격 변동성과 미래 가치를 주로 따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인구 문제입니다. 시흥시는 최근 1년 사이 약 4,000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곧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도 수요가 줄면 회복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 인프라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05 신도시는 아직 전철망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월곡 판교선과 105대교가 큰 호재로 꼽히지만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계획일 뿐입니다. 실제로 언제 개통될지 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서울대병원 착공은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지는 의문입니다. 병원 건립이 완료되고 의료진과 환자,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투자자들은 언제, 얼마나라는 구체적인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이라는 호재가 단기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변수입니다. 금리 수준, 정부의 규제 정책, 경제 상황이 모두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줍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급락이 단순히 지역 요인 때문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5 신도시의 반등도 시장 전체 흐름에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가격이 저점에 가까울 때 진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최소 5년 이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교통망 확충과 서울대 병원 개원, 주변 개발이 현실화될 때 비로소 투자 수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흥 105 신도시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반값으로 떨어진 아파트라는 충격적인 현실부터 바다를 품은 생활환경, 아직도 진행 중인 교통망과 서울대 병원 개발까지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105지입니다. 분명 한때는 너무 비싸서 다가가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지금은 고점의 절반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확신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아직 불안하다며 망설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삶과 목적입니다. 실거주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이 될 수 있고 투자라면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사람들의 선택과 시간이 만들어갑니다. 오늘의 저점이 내일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05 신도시는 여전히 성장의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반값 아파트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